결국에는 부모의 역할은 조력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즉 아이가 올바로 성장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이죠. 조력자에서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야, 이 친구는 내 소유물이야 라는 생각이 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이 친구의 인생이 아니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저희의 역할은 이 친구가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와주는 것의 기준, 어디까지 나는 도와주면 될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로아빠의 교육 일기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부모님의 기대감이 아이들의 진로를 방해할 수 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세 가지를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주의하셔야 되시는 부분. 첫 번째는 어쨌든 성공은 예전이랑 조금 달라졌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돈이 많고 안정적이면 성공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어떤 개개인 나름대로의 성공의 기준이 점점 더 다양화되고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획일화되어서 생각할 수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직업이 미래에는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부분, 그만큼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개개인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면 현재는 돈을 벌 수 있는 창구들 정말 다양하고 많다라는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아이의 진로를 조금 이 친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진로의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결책이죠. 역시나 세 가지 정도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의 생각 그리고 동기를 많이 물어봐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저의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요 고등학교 때 운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운동을 시작한 이유가 단순히 좋은 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좋은 대학교만 가면은 저는 인생이 확 피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대학 간판이라도 잘 따려고 예전에 하던 태권도를 이어서 했었고요. 결국에는 태권도랑 공부랑 같이 해서 대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갔는데 태권도 학과를 갔는데 적응이 진짜 안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편입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 스스로한테 참 많이 물어본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나는 어떤 방향성으로 좀 나아가면 굉장히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왜냐면 다시 한번 또 그런 실수를 하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는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태권도를 할 때 아이들이랑 함께 놀고 즐기는 순간들을 되게 좋아했었고, 제가 검은띠고 아무래도 이렇게 좀 유단자다 보니까 아이들을 알려줄 때가 많았는데요, 그럴 때가 굉장히 좀 즐겁더라고요. 무엇보다 사람들이랑 같이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나는 사회복지사나 청소년 지도사를 한번 해볼까? 강사라는 직업도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라는 생각을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한 번씩 해주는 겁니다. 한 친구가 만약에 선생님 저는요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물어봐 주시는 거죠. 저는 그림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해요. 그림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릴 수 있는, 그리면서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전달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진짜 찐으로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런 친구들은. 아니면 여기에서 하나씩 더 물어봐 줄 수도 있죠. 그럼 최근에 제일 재밌게 본 애니메이션은 뭐야? 뭐 이런 식으로요. 자, 반면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저는요 연예인 될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 돈 많이 벌잖아요. 끝이에요. 물론 얻기가 정말 많고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는 게 좋고 정말 뮤지컬이나 뭐 연극을 봤는데 나 진짜 꼭 저기 앞에 한번 서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겨서 진짜 이 일 아니면 안 되겠어 해서 시작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뭔가 멋있어 보여서 뭔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라는 대답이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바로 잡아줘야 되죠. 근데 있잖아,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직업 혹은 멋있어 보이는 직업이 그 직업 하나만은 아니지 않을까? 다른 직업은 뭐가 있을까? 또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 왜냐면 직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질문들을 통해서 이 친구가 어떤 직업들을 내가 하면 좋을까, 혹은 어떤 방향으로 한번 나아가 보면 좋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열어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야 저처럼 맞지 않는 전공을 택해서 다시금 돌아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첫 번째, 아이의 생각, 동기를 많이 물어보는 거. 이 친구가 이 직업을 왜 좋아하게 됐는지, 혹은 이 친구가 미래에 이런 방향으로 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성적표를 보는 관점을 조금 달리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물론 성적이 굉장히 높은 친구들이면 좋죠.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한 친구가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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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점을 받다가 어떤 과목은 70점을 받았어요. 혹은 어떤 과목은 80점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국어는 60점인데 수학이 70점이에요. 와, 그러면 이 친구는 국어를 못하는 친구가 아니라요, 수학에 조금 더 재능이 있는 친구죠. 혹은 수학에 조금 더 흥미가 있는 친구죠. 네, 그러면 이 친구의 수학에 대한 흥미나 재능들을 살려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친구들이든 본인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하는 과목, 그리고 본인이 조금이라도 더 자신 있는 과목은 있습니다. 그 과목이 어떤 것인지 발견을 하고 그 부분과 관련된 직무나 방향성은 어떤 것인지를 함께 고민을 해보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물론 평균 점수가 먼저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의 석차나 이런 것들이 먼저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친구의 가능성들이 열어주고, 그리고 이 친구가 그래도 조금 더 좋아하는 거나 잘하는 분야는 과연 어떤 분야인지를 끄집어 내주시는 거, 발견을 해주시는 거, 이게 바로 부모님의 역할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네, 세 번째는 대입 정보나 카더라 통신보다는 워크넷이나 커리어넷처럼 어쨌든 조금 더 공신력 있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이런 곳들을 조금 더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요새는 대입 정보들을 구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리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것을 엄청 찾아다니고 정말 많이 공부를 하시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또 좋은 대학교를 보내면 더 좋으니까.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사실은 저는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입 정보들을 찾는 시간은 하루에 조금씩 정해두고요. 오히려 내 아이에게 너는 어떤 방향성이 좋아? 넌 앞으로 어떤 어른이 되고 싶어? 혹은 너는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 라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물어봐 주시는 거, 이게 사실은 훨씬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카더라 통신보다는 어떤 대학에서는 수학을 중요시 한다더라, 국어를 중요시 한다더라, 사회를 중요시 한다더라,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이제 있는데, 그런 정보보다는 어쨌든 커리어넷이나 워크넷 같은 그런 이제 어쨌든 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이트들에서 조금 더 공신력 있는 자료들을 참고를 하시든, 아니면 요새는 유튜브만 봐도요, 되게 잘 돼 있는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직업 정보나 진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조금 더 정제되어 있는 정보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공신력 있는 사이트들을 참고하시는 것을 어쨌든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 아이의 생각과 동기를 좀 많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직업에 흥미를 가진 이유, 그리고 이 친구의 가치관의 이유, 그리고 이 친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좀 물어봐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많이 열어주세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열어주면서 이 친구한테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본인이 원하는 방향을 잘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부모의 역할은 조력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아이가 올바로 성장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이죠. 그런데 조력자에서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나의 소유물이야, 조력
각자에서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야, 이 친구는 내 소유물이야 라는 생각이 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이 친구의 인생이 아니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저희의 역할은 이 친구가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와주는 것의 기준, 어디까지 나는 도와주면 될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친구를 하나의 인격체로, 그리고 하나의 사람으로서 이 친구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이 생각의 깊이를 조금 더 깊고 넓게 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는 것, 그것이 저희 부모로서의 제일 큰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은 지금 AI 시대의 아이들을 주도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여러분들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